한글요? 그런 의미 없는 조잡한 문자는 사라지고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한자만 쓰일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이곳에는 프랑스의 명문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수가 무엇 때문인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서로의 주장을 강조하며 열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갑자기 한국의 문자에 대해 언급하며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수님과 학생들은 강의실이 떠나가라 웃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 웃음의 정체를 알게 된 학생은 큰 충격에 온몸을 파르르 떨며 주저앉아버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명문대에 재학 중인 첸 아멜리라고 합니다. 프랑스인의 이름치곤 조금 생소한 부분이 느껴지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과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중국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터를 잡으시며 저를 낳아주셨죠. 그런 이유에서인지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저희 부모님의 모국인 중국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부터 말이죠. 첸, 내 딸아. 너는 비록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너의 뿌리가 중국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중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중심적이라는 신념을 잊어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중국의 비전인 중국몽에 대한 목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거라. 중국이 다시 한번 세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그 의지 말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꼬락서니들을 보아하니 우리 중국의 속국이나 매한가지인 한국의 문화들이 설치고 다닌다더구나. 절대 너는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가난해서 잡초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더구나. 그런 상황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중국 흉내 내기나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 이러한 말들을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 저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각기 다른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되어 버렸죠.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그러한 일을 겪게 될 줄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재학 중인 프랑스 명문대학교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널리 알려진 교수님의 초청 강연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저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게 해당 교수님은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인 세계 역사에 관하여 전문가 중에서도 제일 가는 전문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당 교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미리 복습해 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교수님의 강연은 특이하게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략적인 강의 내용에 대해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었기에 충분히 복습도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수님의 이번 강연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자마자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 분출되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뭐야? 이번 강연 내용이 진짜 이게 맞아? 한국의 우수한 문자에 관한 모든 것이라니 뭔가 잘못된 거 아냐? 저는 강연 주제에 오타가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것은 없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더군요. 우러통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분통이 터졌죠. 저 스스로도 아주 기이한 감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말이에요. 하지만 이내 그 감정의 실체를 스스로 깨달았죠. 한국에 대한 저의 감정. 그것이 지금의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우수한 문자에 관한 부분으로 강연한다는 것에 극도의 분노를 느낀 듯했죠. 당시에 저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에게 늘 듣던 것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에 괴리감을 느꼈을 것이고 주변의 반응들이 저에게는 혼란으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이러한 현실에 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낀 저였기에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독까지 품어지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강연 주제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을 취합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교수님과 직접 맞설 계획까지 하게 되었죠. 반드시 한국의 후진함을 밝혀내고 저의 모국인 중국의 우월함을 드러내어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수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다고 알려진 내부망을 이용하여 중국인들만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가면 온갖 자료들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었기에 그곳에 있는 자료들만 취합하더라도
교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평소에 학교 내에서 한국의 문화를 찬양하던 일부 학생들에게도 따끔한 충고가 될 정도의 내용을 준비했죠. 그렇게 다가온 교수님의 강의 시간. 학생들은 모두 조금씩은 들떠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인기 있는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된 것에 벅차오르는 감정들이 각자 조금씩은 있는 것이었겠죠. 만약 이번 강연의 주제가 한국에 관련한 것이 아니었더라면 저 또한 저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대감과 설렘에 이번 강연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은 초장부터 저의 신경을 잔뜩 거슬리는 내용의 향연이었죠. 안녕하세요.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기다려 오신 분들처럼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다들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있는 주제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다들 요즘 한국 문화에 흠뻑 빠진 학생들도 많겠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한국의 글자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한국인 애인을 만들기 위함일까요? 네. 웃으라고 한 말이니 좀 더 자신있게 웃으셔도 됩니다. 뭐 아무튼 요즘과 같은 현대 시대에서는 문화의 힘이 곧 국력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시대의 가장 상위권에서 맴도는 문화 강국이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향유를 위해 즐기려고 만드는 것이니까요. 당장 끼니도 없는데 즐길 거리를 찾지는 않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43년 한국의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널리 반포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로 창제되었다.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 뜻을 펴지 못한다. 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만들기 시작한 한글은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와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문자입니다. 그 세종대왕이란 분은 생각 자체가 남달랐죠. 한글의 탄생 비화가 문자 생활의 평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니 이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변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정보를 얻을 힘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글자를 쓰고 읽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권력이 되는 시절이었던 것을 본다면 그 과정이 과연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리라는 것을 대강이나마 짐작이 되죠. 그토록 훌륭한 문자이기에 이러한 교수님의 강연은 도중에 끊겼습니다. 바로 저 때문에 말이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 저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마저 들었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주 거대한 적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사실 교수님의 이러한 발언들을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저의 인내심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왜 교수님은 저토록 한국을 올려치는 발언들을 일삼는 것일까? 또 왜 이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교수님의 발언에 긍정의 표시를 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있는지 이 모든 현상이 저로서는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었죠. 대체 저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한국의 선진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긍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아온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중국의 속국에 불과했고 가난해서 뭐 하나 잘난 것 하나 없는 나라였기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의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저의 감정들은 한순간에 집중된 감정으로 휘몰아쳤고 저도 모르게 그 감정들이 교수님에 대한 질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당연하다는 듯 끄덕이며 듣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국은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가난하기로 유명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최근 들어 무슨 드라마니 노래니 하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지만 그것들이 대체 한국이 선진국인 것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중국의 것을 따라하기에 급급한 수준의 것들이 아닙니까? 중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중심적인데 한국은 그저 중국의 속국에 불과하며 중국의 것을 따라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들 정신 좀 차리세요. 한국의 문자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난을 떠는 겁니까? 게다가 뭐라고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중국의 한자로는 표현이 어렵다고 했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국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게 중국의 문자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분명히 그래요. 중국의 한자는 약 47,000자에 달하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문자인지 모르시나요? 무려 기원전 1300년경부터 갑골 문자로 시작된 문자가 바로 중국의 한자입니다. 중국 상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이 시기에 동물뼈에 새겨져 있던 문자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이라고요. 그러던 것이 진나라 시기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 문자도 통일하기 위해 소전을 표준 문자로 채택했죠. 한국의 문자가 그토록 위대하다면 왜 우리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사용한 거죠? 이토록 오랜 세월을 거치며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는 한글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한자를 내려치고 한국의 한글을 올려치는 행태가 맞는 건가요? 이건 명백하게 월권을 행사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실 분이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망언을 하시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글은 사라지고 한국에서도 한자만 사용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저의 이러한 발언에는 분명히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았죠. 잔뜩 흥분해서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미리 준비했던 한자와 한글의 역사와 팩트에 대해서 세세하게 근거를 제시하며 교수님에게 반박을 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스스로도 대견하더군요. 비록 벼락치기 공부기는 했지만 커뮤니티에서 취합한 정보들을 이토록 완벽하게 의사 전달을 한 것에 뿌듯함이 느껴졌죠. 교수님은 이런 저의 발언에 벙어리 마냥 침묵을 하며 당황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럴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어진 상황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물론이고 강연을 듣던 학생들까지도 잠깐의 침묵 뒤 이어지는 폭소잔치에 정신이 어지러질 지경이었죠. 자자, 그만들 웃으시고. 저 학생은 진심으로 하는 말 같으니 우리도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은 자긍심이 아니라 자만심이 되고 민폐가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아슬아슬한 선을 학생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이 선진국이고 한글이 위대하다는 것에 왜 긍정을 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긍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한국이 경제면으로 보나 국방력으로 보나 손에 꼽히는 선진국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은 그야말로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아마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국의 것만 옳고 나머지는 그르다는 끔찍한 중화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부모님의 영향인가요? 뭐가 되었든 타인의 것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상은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인종차별과 하등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 요즘에는 유년기의 학생들도 그 정도의 때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군요. 중국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물론 중국의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방대한 수의 글자를 통해 다양한 의미와 개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발전해왔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한자로는 표현이 어려운 것이 종종 보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어의 받침을 예로 들 수 있겠군요. 앉다, 읽다, 봤다 등의 단어에서 받침을 한자만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이쿠, 벌써 나와버렸군요. 한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요. 또한 특정 발음의 미세한 차이들도 한자가 표현하기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애와 애, 기역과 쌍기역 같은 발음의 미세한 차이가 있죠. 하지만 한자에는 이러한 발음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나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발음을 한자로만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신조어나 약어는 어떤가요? 현대에 들어 등장한 신조어나 약어, 인터넷 슬랭 같은 표현들은 한자만으로는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래핑 아웃 라우드 같은 표현을 한자로 직접 표현하기는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영어의 약어나 이니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중국의 한자로는 과학기술 용어를 표현하기가 힘든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 디지털, 인공지능 등의 용어는 직관적으로 한자가 아닌 영어 또는 그 개념 자체를 상징하는 용어로 더 자주 사용되죠. 말이 나왔으니 아주 중국 글자 빠개기를 한번 해봅시다. 문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감정 표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글자인 한글은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자가 된 것이고요. 하지만 중국의 자랑스러운 글자인 한자는 어떠하죠? 한자는 기본적으로 의미 중심의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미묘한 감정이나 뉘앙스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정이나 한 같은 문화적 감정을 한자로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것은 단순한 번역으로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자나 문자라 하는 것은 음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한자는 한 음절씩 구분되며 개별 음소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자입니다. 따라서 특정 언어에서 사용되는 연속적인 음성이나 음운 패턴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글이나 알파벳 같은 음소 문자가 더 적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한자는 태생 자체부터가 한계가 뚜렷한 글자라는 것이죠. 고유명사와 외래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어는 외국어를 표기할 때 한자의 발음을 활용해 번역하거나 차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때문에 원래 발음과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테면 구글을 중국어로 국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원래 발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고유명사나 특정 외래어를 원래 발음에 가깝게 한자로 표현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정확한 발음이 존재하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부를 수 없는 언어와 글자라니 이것을 과연 위대하고 훌륭한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글자를 말입니다. 문자의 역할 중에서 음악적 요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한자는 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된 문자 체계이기 때문에 음악적 리듬이나 억양 같은 것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한글이나 로마자와는 달리 한자는 음성적 뉘앙스나 악센트를 표시하는 데 제한적이죠. 자, 어떻습니까? 한자는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역사적 기원과 구조적 특성 때문에 특정 발음, 현대적인 개념, 감정 표현 등 여러 영역에서 표현의 한계가 있는 그러한 문자라는 것이 명백하죠. 심지어 아직도 새로운 의미의 한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니 지금도 수만 가지의 한자가 있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 본토인들조차 모든 중국 글자를 알고 있는 자들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글자이다 보니 시대가 변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나 사물들에 대해서는 또 그에 맞는 한자를 만들어야 하니 당연한 현상이겠군요. 이런 점들을 보면 한글이라는 글자 체계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위대한 문자인지 지나가는 3살짜리 아이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한글을 버리고 한자를 사용할 것이라고요? 당신이라면 금은 보화를 버리고 똥과 구더기를 품에 넣겠습니까? 이러한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 나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마치 부정맥에 걸려 불규칙한 심장의 리듬으로 베토벤의 열정적인 음률을 표현하기라도 하는 듯 말이죠. 그래서인지 저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고 온몸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인 현기증이 생기며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죠. 교수님의 철저한 팩트에 근거한 발언에 반박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저 스스로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글자인 한글이 이토록 위대한 문자였던가 라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 제가 알아왔던 모든 지식이 불에 타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저의 이러한 반응에 처음에는 강의장이 떠나가라 호탕한 웃음을 짓던 학생들도 사뭇 웃음기를 억제며 진지한 표정들로 변해갔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저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는 방증이겠죠. 이러다가 저라는 사람이 정신이라도 잃고 실려나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학생들도 있는 것을 보니 지금의 제 처지가 더더욱 불쌍해진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학교 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고
제가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학생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이날의 일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중화사상에 찌들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현실을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중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중심적이라는 저의 평생 신념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는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토록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자가 되었을까요? 정말 교수님의 말씀대로 중국의 글자인 한자보다 한국의 글자인 한글이 더 위대한 글자일까요? 제가 그동안 너무나도 심각한 망상에 젖어 착각하고 살아온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